이쪽으로 오시죠. 위원장님 있으시고. 네. 네. 괜찮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장 이상입니다. 그야말로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30일에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청부민원이라는 말도 여기에 맞지 않는 얘기고, 또 공익신고자를 탄압한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청문회를 하기 전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법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하는데 불법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을 청부민원이라 규정을 짓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입법권이 사법권 영역을 고의적으로 침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상권 분립의 차원에서도 엄중히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정보가 어떻게 해서 불법적으로 낱낱이 공개가 되었으며 그것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사법적 영역을 침탈함으로 인해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탄핵 정국 그리고 이재명 방탄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 공정언론 국민연대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회견 앞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환 공언연 공동대표입니다. 김대회 공동대표입니다. 김영태 사무총장입니다. 석우석 대외협력단장입니다. 허무호 공정감시단장입니다. 이홍열 운영위원입니다. 허종환 운영위원입니다. 이영태 운영위원입니다. 정준규 운영위원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오정환 공언연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작년 12월 25일 MBC와 뉴스타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들을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민원인들과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친인척 관계라는 주장이었는데 시청자들은 그보다 MBC 기자들이 들고 다니던 정보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방심위에 민원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적나라하게 유출된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신변 보호를 믿고 공공기관에 민원하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신뢰마저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출된 정보의 수준이 단순한 민원 기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방심위 민원란에는 가족 관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MBC 기자들은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아들과 동생 부부, 처제 부부, 외조카까지 알아냈습니다. 나아가 동생 부인의 직장 동료와 유 위원장 전 직장 때 지인의 가족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나 행정안전부,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추정의 단서는 MBC가 제공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뉴스데스크에
배조환 기자가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내용을 입수하게 되면서 취재가 시작됐다. 다음 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도 이재욱 기자가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과도 관계를 맺어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한 의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결국 보도에 이르게 됐다. 현재 MBC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민원인 개인정보를 넘긴 과방위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 확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의 과방위 의원들이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제 막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데 말입니다. 청문회 이름이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입니다. 의혹도 아니고 단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면 그냥 고발하지 왜 국민 들여 청문회를 합니까? 아니, 수사도 재판도 필요 없고 그냥 처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수사 관계자들이 대거 올려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연루 의혹이 있는데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경찰을 불러 추궁하게 된 것입니다.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고 해도 그보다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민원인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민원을 했소 하고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비밀이 보장될 줄 알고 민원을 한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이쯤에서 멈춰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민주체제 존속의 문제입니다. 누가 이를 훼손했는지, 더구나 정부 기록까지 불법으로 유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24일 공정언론 국민연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원연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이용렬입니다. 공원연은 그동안 우리 방송의 불공정 보도 사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하고 또 언론에 배포를 해서 공론화하는 이른바 언론 감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횟수로는 한 4년째,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이달 30일에 민주당이 열기로 한 국회 청문회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선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한 대로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이 수사 담당자를 불러서 묻고 따진다는 절차적 문제입니다. 수사 외압 우려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의 증인 채택은 가급적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담당 경찰서장을 포함해서 30여 명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공적기관이 민원인의 정보를 유출한 중대범죄 수사를 언론 탄압, 언론인 사찰 운운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아시는 대로 언론사가 아니고 심의 규제의 기관이죠. 방심위 직원에 대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언론 탄압도 아니고 언론인 사찰도 아니고 정상적인 수사 행위입니다.
오히려 민원인 개인의 정보뿐 아니라 민원인의 인척관계, 직장, 주소까지 빼낸 것은 심각한 중대 범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언론 사찰, 언론 탄압, 운운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며 사실 호도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런 억지를 가지고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고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앞서 우리 오정환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대로 민주당은 청문회를 즉각 중단해야 되고 오히려 책임자 단죄에 협조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